자, 우리가 지금 앞에 분포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게 이제 함수로 나타내지면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그래서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였고, 범위로 이렇게 딱딱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확률 변수는 뭐였어? 연속 확률 변수였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때 함수가 뭐였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제 그림 그려서 넓이 찾고 이런 것까지 지금 한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분포의 종류 중 하나인 이항 분포를 볼 거예요. 이항 분포는 뭐냐면 사실 얘는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분포야. 이산 확률 분포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포예요. 근데 이 이산 확률 분포 속해 있는 이항 분포의 확률값에 대한 계산이 앞에서 우리 확률에서 했었던 독립시행의 결과의 계산으로 떨어져.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한 번, 두 번, 3번까지 나옵니다. 그럼 0이 나와. 그러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돼? 1회차, 2회차, 3회차 나눠서 했을 때 첫 번째 회차에서도 안 나오고 안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항 분포가 아니라 독립시행 확률값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이거? 3C 한 번도 안 나왔잖아. 0에 1이 1이니까 1이 눈이 나오다니까. 6분의 1의 0제곱에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있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그죠? 한 번 나오면 3C1에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두 번 나올 때 6분의 5의 세제곱. 세 번 나올 때 1제곱이죠. 6분의 5의 0제곱.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온다. 이런 식의 이산 확률 분포 표를 작성을 한 거고, 이때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면 3cx에 6분의 1의 x 6분의 5의 3-x 그리고 x는 0,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안에서 이와 같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되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할 거고, 그때 이항 분포에 대한 기호의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B, 몇 번 시행했냐면 3번 시행했죠. 3번의 시행에 각각에 나올 확률값 6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이거는 바이노미얼이라 그래가지고 이항 분포 영어로 딴 거예요. B자. 그래서 이제 분포가 종류가 많아. 이제 그게 많진 않지만 몇 가지가 나눠진단 말이야. 그 문제를 보고 네가 이게 무슨 분포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 판단에 그 용이하게 나타내기 위한 기호의 표현이 x가 확률 변수가 따르는 거야. 지금 따른다. 이항 분포를 3,6분의 1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항 분포에 따르는 뭐 계산을 적용해서 문제를 이제 답을 도출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순서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이 3이 뭐라고? 횟수. 이거는 한 횟수다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외우란 얘기지. 그래서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Q라고 표현합니다. 1-P를. N번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둔다면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는 NC X P의 X승 Q의 N-X승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0일 때부터 X 거쳐서 N까지를 다 채워주시면 NC 0에 P의 0승 Q의 N승, NC 1에 P의 1승 Q의 N-1승, NC 2에 P의 제곱 Q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NCX에 P의 X Q의 N-X, 마지막 NCN에 P의 N제곱 Q의 0제곱의 합계가 1이 된다. 이 확률의 합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랑 다름이 없니? NC0, 그러니까 시그마로 합으로 갈 수 있죠. R 값이 0부터 N까지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에 대한 합으로 표현하고요. 이 합에 대한 표현이 뭘까? 바로 이게 우리가 PQ 대신에 A, B를 바꿔서 썼던 이항 정리의 식하고 똑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분포의 이름이 이항 분포예요. 앞에서 우리 이항 정리했던 거 기억 안 나죠?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어? NC R에 A의 R승, B의 N-R승 해가지고 이거 뭐 10제곱 하면은 7제곱 계수 구하는 거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다 더한 게 얼마야? 이거는 이제 1이 아니지. 얘를 전개한 게 이 시그마 붙인 거죠. 근데 여기서 A 대신에 P 넣고 B 대신에 Q 넣은 식이랑 똑같잖아. 근데 P 더하기 Q가 얼마야? 1이잖아. 왜냐면은 Q를 1-P로 정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1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값의 총합이 뭐가 돼? 1이 된다. 이런 이항 정리에 대한 표현하고 흡사하다 해서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이 이항 분포의 기호의 표현은 B, N, P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N이 뭐냐면 시행 횟수가 되고요. P는 1회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딱 나오면은 이항 분포 따르면 이걸 살짝 옆에다 적어 놓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베이직 n 꺼내볼게요. (108쪽) 108쪽 해봐. 108쪽 여기 이제 이항 분포를 보고 나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4번 시행에 한 번 확률이니까 4cx의 3분의 1, 3분의 2의 4-x승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률 질량 함수가 여기서 x가 이제 2일 때니까 x에다 2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3분의 2의 2제곱 그러면은 81분의 3이 6 곱하기 4죠? 27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항 분포를 보고 확률 질량 함수로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풀어보시고, 자 다시 개념서로 넘어오시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항 분포는 확률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해 있어서 지금 방식이 똑같잖아, 푸는 거랑. 굳이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왜 따로 이걸 또 배울까?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자, 여기 연습에서 한번 봐볼게. 어떤 확률 변수 x가 여기 이항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이때 확률 질량함수에 의해서 확률 값을 한번 만들어 보면 3C 0에 5분의 1의 0승 5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은 3C 1의 5분의 1 5분의 4죠. 5분의 4 5분의 4의 제곱, 3C 2 곱하기 5분의 1의 제곱에 5분의 4 1제곱, 3C 3의 5분의 1의 세제곱, 5분의 4의 0제곱이 합계가 1이 되는 이런 확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산확률 분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각각 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평균은 0 곱하기, 계산을 다 해놓고 가자. 이거 이제 125분의 63, 48, 64, 125분의 48, 125분의 12, 3, 4, 12, 3, 4, 46, 48, 그 다음에 12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균부터 갑니다. 이제 평균은 0 곱하기 125분의 64 더하기 1 곱하기 125분의 48 더하기 2 곱하기 125분의 12 더하기 3 곱하기 125분의 1로 125분의 75 이렇게 나와요. 약분하면은 5분의 3이 되는 거야. 평균. 맞지? 분산이 뭐지? 아니. 분산이 뭐냐고. 그 전에 분산의 정의가 뭐냐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재평평제야. 알겠어요? 그건 공식이야. 재평평제는 분산의 정의가 아니고, 알겠죠?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재평평제 공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을 했다 치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25분의 12가 나와요. 표준 편차 루트 분산, 그럼 5분의 이 되는 거야. 자, 잘 봐. 이 계산이 이항 분포에서는 사실 이 계산이 3 곱하기 5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이 계산은 25분의 10이 나온 거는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항 분포에서 이와 같은 계산의 적용이 가능해져. 그럼 여기서 3 곱하기 5분의 1이 뭐냐면 얘랑 얘를 곱한 거라고. 이항 분포일 때의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NP 곱하면 되는 거야. 분산은 NP, 얘는 뭐야? Q. NPQ 곱하는 거지. NPQ. 표준 편차 루트 NPQ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로 빼서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막 고생했죠? 여기가 이제 이항 분포다.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이렇게 공식화돼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지 이걸 쓸 수 있겠지? 자, 봐봐. 타율이 3할. 3할이라는 거는 이제 30%를 뜻합니다. 0.3을 말하는 거야. 10분의 3을 뜻합니다. 타율이 3할인 야구 선수가 4번의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럼 이걸 딱 보고 X는 따른다. 이항 분포를. 몇 회?
4회에 10분의 3 확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부터 4cx 10분의 3의 x승 10분의 7의 4-x승 x는 0, 1, 2, 3, 4까지 자, 3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 3번 이상 안타를 친다 px가 3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px가 뭐일 때 3일 때랑 4일 때를 더한다 그럼 3일 때 4일 때를 요 확률 질량 함수 x 자리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4시 3 곱하기 10분의 3의 세제곱 10분의 7 더하기 4시 4 곱하기 10분의 3의 4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됐고 자 2번 다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평균 이제 쉽게 가도 돼 평균 평균은 공식 뭐였어 np 곱해 5, 40, 80 그죠 분산은 이제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npq니까 q만 곱하면 돼요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되겠지 16의 3 48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48 알겠죠? 자 2번 이게 뭐지? 확률 질량 함수죠? 어떤 분포에 이항 분포에 몇 회? 그때 확률 그렇지 이렇게 이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되었을 적에 여기 써주는 확률의 값은 여기 x를 지수로 갖는 밑을 써주는 거야 여기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있어도 우리가 이제 x의 밑으로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항분포 작성됐고 평균 3 이거 곱하면 되죠 48 분산 16 표준 편차 그렇지 얼마나 편해 그지? 3번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40%가 불량품입니다 이 공장에서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x가 뭐야? x가 불량품의 개수야 이걸 잘 확인하고 해야 돼 그냥 무조건 x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x가 뭔지를 잘 알고 해야 돼 알겠어요? 이항 분포를 따르죠 몇 개? 1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잖아 그럼 뭘 적어야 되는 거야? 불량의 확률을 적는 거야 그럼 뭐가 돼? 0.4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량품이 아니야 정상의 개수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뭘 적어야 돼? 그렇지 그거를 잘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 물어봤네 이거 뭔데? 뭐 구해야 돼 이거 하려면? 분산하고 평균 알아야 되겠죠? 그럼 평균부터 평균은 얼마? 분산 5분의 3 더 곱해야 돼 그죠? 5분의 12 그럼 이제 EX제곱은 뭐야? 분산에서 4 빼준 거. 이거 더해준 거네. 그치 2의 X제곱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야죠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5분의 12 더하기 4, 4, 16 5분의 92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평균 분산 구하래 2y 그럼 2에 2분의 5x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5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2x 구했잖아 아까 뭐였어? 4였죠 2분의 5 곱하기 4 빼기 3 10 빼기 3 7 v에 2분의 5x 마이너스 3
그러면은 4분의 25의 vx 4분의 25 곱하기 vx가 뭐였어? 5분의 12. 약분 처리하면은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한 분포에 대한 계산이에요. 자, 쓰시고. 자, 넘어가면 여기 교과서에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좀 들으세요.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상대 도수인 n분의 x와 실제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올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야. 위에 있는 게 통계적 확률. 밑에가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일치하는 건가? 는 아니죠. 그럼 얘를 일치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시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 n 값을 어떻게 해? 늘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야. 0에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에 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의 차가 적을수록 그 확률값이 잘 맞는 거잖아. 그게 이제 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인 거야. 0.1이면 좀 작죠? 그것보다 더 작게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n에다가 10을 넣어봤어. 그럼 이때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봐. 그러면 p의 절대값 1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0.1의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 절대값을 풀어주면 6분의 1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10분의 x가 6분의 1 플러스 0.1보다 작은 확률을 말하는 것과 같고요. 얘는 p에 이거 10분의 1이지? 15분의 1 사이에서 10분의 x가 15분의 4 사이가 되고 15분의 1이면 0.66 뭐식이 돼요. 여기다 이제 10을 또 곱해서 갈 거야. 10을 곱하면은 10 곱해봐. 3분의 2 x 10 곱해봐. 3분의 뭐야? 8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 이제 소수로 계산을 하면은 0.6666 이렇게 되고 얘는 2.666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x라는 상대 도수에 맞춰진 이 횟수가 몇 개?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2일 때의 확률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614 이렇게 이제 나온다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n의 숫자를 이제 점점 늘려보는 거야. 늘려가면은 똑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쭉 정리가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 두 번째는 똑같이 여기가 이제 p의 절대값 30분의 x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고 얘를 이제 쭉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만들면은 p 2에서 8 사이가 돼요. 그럼 결국엔 p가 x가 뭐일 때?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에 대한 확률의 합 그리고 7까지 그게 0.784 이렇게 나옵니다. 50일 때에도 해보면 p의
14.33 뭐시기부터 13.33 뭐시기까지의 합이 되고요. 그럼 P가 X가 4일 때부터 순차적으로 쭉 늘어가서 어디까지? 13일 때까지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보다 더 어떻게 됐어? 커지겠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 계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식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시행 횟수를 늘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범위가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계산 결과의 확률의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하겠어? 1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봐봐. 시행 횟수를 지금 늘렸을 때 실제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1이라는 값보다 작아질 확률은 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1이 아니라 0.01, 0.0001 이렇게 되게 작아도 시행 횟수를 늘릴 때마다 점진적으로 얘가 확률값이 1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차이는 0이 수렴할 테니까.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0.1이 아니라 매우 작은 수라고 해도요. 다음과 같은 이제 상대 도수와 P 사이에는 이런 걸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성질을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의미와 이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면 돼요.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n번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아무리 작은 H라고 하더라도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무리 작은 어떤 양수보다는 작게 되게 하는 게 n이 커짐에 따라 확률값이 1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베이직센으로 오셔서 109, 110부터 쭉 풀어줄게요. 다시